그래서 제가 나무를 이게 조경수가 좋아서 뭐 저는 좀 조경수를 좀 지나치게 좋아하는데요. 나무하고 대화를 나눌 정도로 나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적성에 너무 잘 맞고,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는 사실 많이 딸립니다. 실무적인 경력은 한 25년 됐지만은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뭐 농대 출신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 부분에는 좀 조금 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체험을 하면서 스스로 터득한 나름 철학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 그래서 제 개통 철학이지만 여러분들께 한번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황금소나무 번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주제가 황금소나무 번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식물이나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듯이 온도와 습도, 그 다음에 빛이 있어야 되겠죠, 햇볕이. 그래서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번식이 가능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저접이 아닌 고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황금소나무를 설명을 드리면, 황금소나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하는데요. 산의 남자와 계집 여자를 써서 남송과 여송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산의 남자에 계집 소나무 송자를 써서 남송, 여송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기본 상식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자, 이게 해송이고요. 얘가 육송입니다. 우리 조선소나무죠. 그래서 육송과 해송의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눈이 해송은 이렇게 하얗죠. 그리고 육송은 이렇게 빨갛습니다. 빨간색을 띱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보고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차이 나는 부분이 질감입니다. 질감이 육송은 아주 부드러워요. 여성적이고요. 근데 이 해송은 아주 거칠어요. 질감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주 거칠어요. 강릉에서 오셨으니까 뭐 강릉 해변가에는 해송이 많이 있겠죠. 예, 근데 방풍림으로 주로 많이 쓰는데요, 해송은. 그래서 해송이 뿌리 발달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접을 할 때에는, 우리가 처음 이 황금소나무 번식시킬 때에는 해송 묘목을 활용합니다. 해송 묘목을 그 2, 3년생을 가지고 저접을 합니다. 지면에서 약 한 요 정도 자란 아이를 여기를 잘라내고 할접을 합니다. 저희는 배접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할접을 합니다. 잘라서 꽂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시범 보일 방법도 그건데요. 그래서 해송과 육송은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습용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접수 채취 시기는 구정 진화할고 구정 전후로 해서 접수를 채취해서 이렇게 신문지에 말아서 우리 그 집에서 쓰시는 김치통 있죠? 이 김치통에다가 넣어서 영상 1도, 영하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저온 저장고나 냉장고, 야채 박스 같은 데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그 네. 뿌리를 네네. 해송을 쓴다는 이유가 뿌리가 네. 해송이 더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해송을 쓰는 예, 저접은 그래서 해송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황금소나무가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잘못 나갔는데, 해송 계열은 이제 남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송 계열에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고요. 특히 여송 계열에는 황금소나무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중부 내륙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게 이게 삼척4계입니다. 삼척 지역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삼척4계절 황금소나무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우림 1호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 보이시는 제가 해송 계열입니다. 이 색이 발현이 되기 시작했죠. 이쪽에 있는 나무가. 그 옆에 있는 것이 사피. 그러니까 사피, 호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여송 계열은. 근데 육송 해송 계열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부 내륙 지방에서 되는 것은 10가지도 안 됩니다. 이 동해 관계 때문에. 그래서 남쪽에서는 다 되지만 남쪽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이 중부 지방에서도 된다 이런 보장을 못 합니다. 설령 덥을 붙여서 성공을 하더라도 3, 4년 후에 죽는 아이들도 있고 다음 연도에 죽는 아이들도 있고 성공을 해도 그렇습니다. 호빈아
구변이. 아, 저 놀라서. 고예봉 돌래.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접수를 채취해서 냉장고에 넣어놨었는데요. 자, 얘가 여성입니다. 얘가 지금 삼척 4개인데요, 저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색이 이제 발현되기 시작했는데 여름에도 거의 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일반 옆에 있는 육송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질감도 부드럽고. 예. 그래서 번식 방법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황금소나무는 거의 할접을 합니다. 배접과 할접. 배접을 하게 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접을 했지만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가 약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이 황금소나무 번식시키기 시작한 지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요것도 지금 굉장히 굵은 편에 속하는데요. 성냥개비 하나 정도 굵기 되는 것이 2,000원, 3,000원에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특허 관계가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좀 생기고, 특히 우리미로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냈기 때문에 거래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지금 많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하셔서 혹시 뭐 가정에서 접을 붙여서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실습을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지나가시는 길에 들르시면 제가 상세히 또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얘가 사피입니다. 사피. 그래서 호피, 사피 뭐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렇게 그 색 발현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파란 부분이 있고 노란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이 생기게 되죠. 엄청 이뻐요. 예, 얘가 예뻐요. 그래서 우선 실습은 육성으로 하고요. 육성으로 하고 한 번씩 해보시고 가능하면 한 번씩 다 해보십시오. 직접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신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여기다가 얘를 가지고 진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나무 주변에 제가 테이블을 놔드렸는 걸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처진소나무예요. 처진소나무. 그리고 얘는 원숭이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소나무는 접을 붙여보신 분들이 도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처진소나무는 눈이 이렇게 아주 날카롭고 옆으로 45도 각도로 막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핑하는 과정이 좀 초보자들이 하시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원숭이 솔도 마찬가지고, 원숭이 솔은 그 원숭이 꼬리처럼 얘는 그 특징이, 원숭이 솔은 아까 들어오시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버스 있는 이전에 원숭이 솔이 하나 있는데 얘는 좀 원숭이 꼬랑지처럼 꼬불꼬불 자랍니다. 그리고 특성이 옆으로 직간으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유도를 해줘야만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간다는 거. 얘는 특성이 말 그대로 처진 소나무니까요. 수양 소나무라고도 하죠. 우리 수양 벚나무나 뭐 이런 거 있듯이. 얘는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이렇게 처집니다. 그래서 저접을 한 경우에는 계속 유인을 해줘야 되겠죠. 유도를 해서 질감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고접을 합니다. 고접을 하면 좋겠죠. 지금 저 창고 뒤에 보시면 직간목으로 쭉쭉 올라와 있는 것들이 막대기도 꽂아놓고 그랬죠. 걔가 지금 고접을 해서 저 위에서 밑으로 터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접을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약 한 3, 4m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접시기는 언제? 접시기는 봄이죠. 예, 물이 오를 때.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요.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를 하는데요. 그 제 유튜브 창에 들어오셔서 정금철이나 행성 자연수목원을 키워드를 치시면 요 관련돼서 영상 올려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일반 육송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육송을 제가 접수를 이렇게 채취를 해놨는데 요 뒤에 소나무를 좀 많이 따놨습니다. 거기서 적당한 요 신초, 올 봄에 자라는 아이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눈이 있는 아이들, 얘네들을 잘라서 시범을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나무를 접을 붙이기 위해서는 우리 뭐 잘들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인 그 수목 생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요게 심재죠. 심재는 아무 역할을 못하고 이미 다 세포가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변재죠. 주변 변자죠. 심재는 깊을 심자고요. 그래서 변재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심재는 아무 역할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재 옆에 수피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피에 형성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을 붙이는 그 간단한 원리, 이론의 가장 기본 원리가 이 수피에 보시면 체관부가 있고요, 물관부가 있죠. 물관부와 체관부 사이에 형성층이 있습니다.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관부는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공기 중에 순수한 공기 중에 산소가 몇 %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20%. 그렇죠. 빙고입니다. 21%가 있습니다. 순수한 공기에는 산소량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자연이 만들어주는 것이죠.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물과 햇볕을 증산작용도 하지만은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체관부에서 끌어올리고요. 물관부에서는 물을 끌어올리죠. 그 사이에 형성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성층을 맞춰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접을 붙일 때에는. 그래서 접을 붙일 때에는 갔다 와요. 자 보시면 제가 어제 저녁에 임시로 만들어 놨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 테이핑한 안쪽에 습기가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습기가 좀 있죠? 네네. 물방울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성공이 된 겁니다. 이 물방울이 아침에 오늘 접을 붙이고 내일 아침에 가서 보셨을 때 이 안에 물방울이 생겨 있으면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물의 3대 요소는 빛이 있어야 되고 온도가 맞아야 되고 습도,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노지에서 접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접을 붙일 때에는 할대를 꽂아서 온도를 맞춰주고 습도를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번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달을 해서 지금은 노지에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3대 요소 신경 안 쓰고 그냥 노지에서 접을 붙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얼마나 잘 감싸주느냐가. 그래서 테이핑은 요즘 뭐 잘들 아시겠지만 이 광합성 테이프가 잘 나옵니다. 잘 나와서 뭐 비닐로 묶어주고 그럴 필요 없이 자 요거를 하나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좀 하나 구입을 하시면 굉장히 오래습니다. 자 이렇게 마디마디 자르게 돼 있어요. 약 한 5, 6cm 정도 되는데 얘를 가지고 접을 붙이는데 접수를 채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형성층 그 수목생리에 대해서 기본 설명을 드린 이유가 얘를 접을 붙일 때 아까 제가 형성층이라고 했죠. 이 부위 변제가 끝나는 지점에 수피가 있는데 체관부가 있고 형성층이 있고 물관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얘하고 접수하고 대목하고 사이즈가 틀리죠. 이렇게 확인할 차이가 나죠. 자, 그럼 양쪽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한쪽만. 양쪽을 똑같은 접수를 채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채취하실 때에는 제가 지금 이 다운 애들은 다 측지입니다. 이제 그 우선 나무의 수목은 정화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정화 우선의 원칙이라는. 그래서 얘가 정화입니다. 저기 나무를 보시면 상수리에 정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수리 정자를 쓰는 정화가 있고요. 정리할 정자를 쓰는 정화가 있습니다. 정해진 곳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정화라 하고도 하고요. 맨 위에 나오는 정수리에 나오는 애를 정화라고도 해요. 그래서 정화를 채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측지에서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애들, 요걸 이제 바퀴살이라고 하는데요. 나무가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1년에 자라는 과정이 절간이 있죠. 여기에 작년에 나와서 요게 이제 여기서 측지가 이렇게 눈에 있으면 측지가 나오겠죠. 바퀴살처럼. 그래서 바퀴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내년에 신초가 또 이만큼 자라요. 그래서 접수를 채취할 때는
가능하면 정화처럼 올라간 아이들,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 아이들을 채취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래서 기술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런 측지를 가지고도, 지금 얘도 좀 삐딱하죠. 그러니까 얘도 측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굴러진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수들한테는. 근데 초보자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죠. 그래서 얘를 밀 때는 우선 처음부터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원숭이 소리인데요. 눈이 발달되긴 했지만 이렇게 사방팔방 이렇게 45도 각도로 막 벌어졌어요. 그래서 얘를 감는 과정이 어려워요. 선수들은 쉽게 하지만은 초보자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사티 계열은 돼 있습니다. 육승처럼 눈이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을 채취를 해서 잎을 뽑을 때에는 이렇게 따지 마시고, 왜냐하면 수피가 망가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뽑는 거죠. 이렇게 뽑아 주시고, 자, 이렇게 눈 밑에까지 왔습니다. 눈 밑에까지 왔을 때 솔잎을 몇 개를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기시면 얘가 필요로 하는 양이 많아지겠죠, 영양분이. 그래서 너무 많이 남기시면 안 되고요. 7개에서 8개 정도 평균. 그래서 요걸 뽑아내실 때 7, 8개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란히 눈 바로 밑에 있는 걸 간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눈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고 솔잎이 2개가 있다, 이렇게 평행하게 나란히 있을 경우에는 밑에 걸 따는 게 맞죠. 위에 걸 따는 게 아니고, 받침이니까요. 둘, 넷, 여섯. 자, 8개네요. 2개씩 해서 8개예요? 예, 예. 아니야. 2엽이잖아요, 이건 하나. 예, 아, 눈 하나. 예, 2엽인데, 예. 2엽을 하나로 보는 거죠. 2엽을 예, 하나로. 예, 예. 뭐군요. 예.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먼저 자르지 마시고 테이핑을 먼저 하십시오. 예, 테이핑을 할 때에는 이 부분도 좀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을 잘못하시면 계속 꼬여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실 때 얘를 기둥에, 이 주지에서 45도로 놓으십시오.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잡으시고, 자, 이렇게 사선으로 놓습니다, 검지를. 그 다음에 엄지로 얘를 45도로 만들어요, 이 눈 밑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되죠. 지금 45도로 잡았죠. 이렇게 잡고 얘를 당깁니다. 당기면 쭉 늘어나요. 그래서 한 2바퀴 정도 돌려줘요. 돌린 다음에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올라갈 때 매듭을 잘 지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는데 아래 끝나는 지점, 끝나는 지점을 약간 물고 들어가야 공기가 안 들어가겠죠. 너무 두껍게 물어버리면 얘가 뚫고 나오는 과정이 힘들어요. 그게 기술입니다. 물론 길게 들어가도 되겠지만은 가능하면 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요 부위를 얇게 먹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눈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돌려서 꽉 눌러서 공기를 빼줘야죠. 진공 상태가 좋겠죠.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 자, 이렇게 해서 버렸어요. 자, 이게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접수는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목에서 자, 이 부위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소나무 뿌리를 틀려도 위에 가지를 붙이는 게 있어요. 자, 이 부위를 절단을 하고요. 얘를 할까? 얘를 좀. 대목은 1년생까지 해야 돼요?
아니요. 대목은 관계없습니다. 가능하면 1년, 신초 작년에 자란 아이나 올해 자란 아이 2년 3년도 관계없고요. 2년, 3년 좀 밑으로 내려갈 오래될수록 좀 어렵습니다. 물기가 그거 자,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얘를 할접을 할 거지 않습니까? 이런 배접을 하는 게 아니고 할접입니다. 찢어서 한 찢어질 할자죠. 그 얘를 밀을 때 이렇게 손을 딱 올려놓고 검지에다 걸쳐요. 검지에다가. 예, 검지에다가 걸치시고 이렇게 95도로 밀어내는 게 아니고 사선으로 이렇게 날리는 겁니다. 한 번에 날려야 면이 고와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길이는 5에서 7cm 정도. 너무 밑에다 하면 마를 수 있겠죠, 얘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선으로 놓고 이렇게 사선으로 놓고 칼을 잡고 접두를 잡고 이렇게 95,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접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95 10십자로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이 부분을 한번 보여주시고 한 번 더 하시죠. 그럴까요?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95도로 날리면 이렇게 됩니다.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 번에, 가능하면 한 번에. 자, 이렇게 날렸어요. 그러면 그래서 장갑을 갖고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면에서 지금 나가기 시작한 부분에서 반대편에 요 부위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날립니다. 그러면 깍지가 됐죠. 정확하죠. 그럼 얘를 끼워 넣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할접이에요. 찢어질 할자예요. 얘를 찢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사선으로 일자로 잡고요. 자, 일자로 잡았습니다. 검지로. 그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밀지 말고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예, 우리 골프에서도 인아웃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한 번에 날린다는 거. 이렇게 밀지 말고 이렇게,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그래서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이 가급적이 맞아서 떨어져야 된다는 거. 2cm 정도. 예. 뭐 짧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길면 좋겠죠. 자, 이렇게 짧게 해도 뭐 선수들은 다 합니다. 이 정도.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다가 자, 얘가 진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얘를 찢을 때에는 이렇게 직관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소나무가. 그러면 폴리프를 뽑아주고, 자, 여기를 찌를 때는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위를 잡고 엄지를 활용을 해야 돼요. 칼날을. 자, 이렇게 해서 중심에다가 중심점을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이 왼손의 엄지로 살살 눌러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밑으로 찢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힘을 가하지 말, 너무 세게 가하면 다치니까 천천히 이렇게 흔들면서 그 다음에 얘를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끼워 넣을 때도 지금 아까 얘가 정화가 아니고 측지라 그랬죠. 측지기 때문에 얘가 하늘을 향해서, 눈이 항상 하늘을 향해서 올라오고, 나무는 빛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남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세워놓으면 남쪽으로 넘어옵니다. 햇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를 어느 쪽 형성층을 활용할 것인지, 지금 얘는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데요. 안 맞을 경우에는 어느 쪽을 활용해야 햇볕을 잘 볼 수 있는지, 눈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이렇게 붙이면 얘도 구부러져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되게 되겠죠. 반대로 구부러진 게 남쪽으로 가도록. 그러면 얘는 지금 이쪽 북쪽으로 구부러졌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끼워 넣습니다. 지금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럼 얘가 구부러졌지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갔죠.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테이핑이 아까 마찬가지로 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45도로 놓고 엄지로 눌러요. 자,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지금 이 형성층이 거의 맞아 떨어졌어요. 그 뒷부분, 한쪽 부분만 신경 쓰라고 그랬죠. 양쪽 다 신경 못 쓰니까. 한쪽만 맞춰서 딱 이 상태로 요 고정을 시킨 다음에 엄지로 누르고 다시 45도로 당겨서 돌려요. 자, 이렇게 돌렸습니다. 봄철에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돌리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 바람이 막 펄럭거리기 때문에 계속 이쪽으로 날아오고, 바람 없는 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감아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는 과정이 얘가 이렇게 막 꼬이거나 그러면 얘가 찢어지진 않습니다. 얘가 빛에 의해서 광학성 테이프거든요. 빛에 의해서 녹아버려요, 테이프가. 그런데 이게 막 새끼처럼 꼬여 있거나 그러면 얘가 파고 들어가요. 얘는 성공했는데 여기서 얘가 팽창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잘록하게 되죠. 결국엔 부러지죠, 나중에.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바퀴, 세 바퀴 돌려요. 이 부분이 밀착이 아주 잘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10년 걸리네. 예, 아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밀착만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선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아까 이해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돌려서. 자, 이 부위가, 이 목질 부분이 약간 나오게 다 봉해버리지 마시고. 나무도 숨을 쉬는 거 아시죠? 예, 기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내려오면서 얘가 줄기가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바람에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사선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밑에 대목에다 갖다가 걸쳐 놓으시면 절대로 부러지거나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게 솔잎이 이렇게 나와야 얘보다 높죠. 그러면 봄철에는 아주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요. 빵꾸가 나면 공기가 들어가죠. 그러면 썩는 겁니다. 버프가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내요. 필요하신 대로 여기 와서 잘라서 이렇게 이럴 때 안 해보면 언제 해봐? 나는 이거 가지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입을 몇 개 남겨놓고 우선은 접수부터 신경을 야구가 쓰십시오. 지금 누구 먼저 예, 그게 7개, 8개 솔잎을 남기는데 바로 눈 밑에 거를 남기시는 게 좋다는 거. 일정한 간격으로. 하나라는 거였잖아. 아까 네네네네. 두 개가 하나. 네, 이 소나무는 2엽이에요, 2엽. 아니 여러 개 있는 것도 읽어야 돼. 아니요, 소나무는 눈을 보시면 두 개. 잣나무는 5개고 저기 바다에 가서 보면 소나무 잎이 세 개. 해송하고 육송하는 틀립니다. 그거 하나 배운 게 대송이 뿌리가 훨씬 더 좋다는 거. 네. 오늘 대목으로. 그래서 대목으로 쓴다는 거. 뿌리가 좋아야 잘 팔방금. 여기서 배운 게 소나무도 저 판단을 그래서 정원에 소나무 있으시면 버리지 마시고 잘 마음에 안 드는 나무라도 터진 소나무나 이런 거 고접을 하시면 돼요. 이 동네 가보면 근데 아까 고접, 저접, 뭐 배접 그 자체에 말이 뭔 말인지 고접은 밑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저접은 작은 나무라고 큰 나무라고 붙이는 옆을 네. 중간 중간에
밑에를 살렸어요. 너 높은 데 거만 하느냐고 지금 고른다고. 그래가지고 골고루 돌아가네. 예. 여기 잘 맞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예, 잘 좋습니다. 제일 잘했겠네. 여자가 되는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너무 많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핑을 제가 테이프를 나눠드릴 수 갖고 오셨구나. 예. 그럼요. 공기 들어가죠.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테이프가 어디 있어? 우리 회장님 너무 심각하다. 아니 내가 지금 아 싸고 있구나. 내가 이 집 배워가지고 이제 제 2의 이제 이저 강릉 가면 커피숍 이 뒷동산에 30년을 갖고 가고 커피숍을 만든 집이 있어요. 근데 너무 멋있어. 가봐야 돼. 수국도 많이 심었고 소나무가 옛날 그 대중 공기나무 땡기시던데? 땡겨가지고 확 땡기셔 싸는 거구나. 아까 확 땡기시더라고. 이제 뭐 더 땡기시고. 근데 그거 쌀 때는 장갑이 좀 불편한 거 같아. 잎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나서 이거 딱 떼내고 나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 이건 놔둬도 되지만 열을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야, 그 광기가 만만치 않네. 이 부위가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 밀봉이 정확하게 돼야 공기가 안 들어가요. 네, 공기가 안 들어가요. 일단 잘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려서 되는데 가급적이면 요 상태가 맞습니다. 이거 위에 조금 모자르는 거는 새로 안 돼요, 안 돼요. 다 버리고 가세요. 버리고 다셔야 돼. 그러니까 한 가지 물어. 이 끝에를 좀 자르면 안 되나? 테이프 테이프 두 개로 해서 봉하면 안 돼요. 얼마씩 가요? 4, 5만 원 정도. 그렇죠. 뭐 자를 때는 밀 때는 아까 제가 그렇죠. 잘하시네. 센터를 맞춰서 아래 위로 누르면서 얘 묵은 가지라서 좀 빡빡해요. 오늘 저 강원도의 알프스인 안반대기에서 오셨습니다. 아 예. 자 그다음에 밀을 때는 밀었어요? 안 잘랐잖아. 잘랐어? 아 그래서 집어넣을 때는 지금 이 굵기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이렇게 하면 얘가 이쪽 남쪽으로 가는데 여기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려면 이렇게 맞추는 게 좋겠죠? 굵기 차이 많이 나도 관계 없나요? 네. 가능하면 너무 차이가 나면 안 좋고 예,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자, 싸면 끼웠을 돼요? 때, 예, 끼웠을 때 이 아까 형성층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형성층이 지금 얘는 지금 얘보다 얘가 좀 길죠. 그러면 이쪽에다 맞춰 보세요. 안 돼. 지금 찢어진 부위가 들어갔다. 자, 요 형성층을 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요 형성층이 맞아야 된다는 거. 요 부위가 맞아야 된다는 거. 여기는 지금 전혀 안 맞죠? 예, 근데 앞에는 이걸 기준으로 네네네. 요 껍데기 부분이 나무의 껍데기 부분이 면이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 사장님 어느 쪽에 여기를 기준으로 맞춰요. 예, 얘를 기준으로. 맞추라 이 말이지. 여기서 올라오는 양분을 얘가 먹어야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또 붙여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요거 붙이실 때는 자, 저수 똑바로 해. 아까 마찬가지로 45도. 요 줄기에 45도. 어제 일본 만화영 그리고 거를 봤더니 엄지를 갑자기 누르고 하이 와까리 맞 그 다음에 얘를 잡아줘야 돼요. 얘를 이거 벌어지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는 쪽.
그렇게 접고 엄지로 아니지 반대로잖아. 이거 타고 나야 돼. 이렇게 접고 엄지로 누르고 왼손으로 이거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타고 나야 된다. 제가 왼손잡이라 지금. 아 그러시구나. 어떤? 자 다시 해보세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아까 저 사람 완전 다른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쭉 여기를 쫙 당기면은 늘어나죠. 아니 당겨야지. 더 땡기라는 얘기는 쭉 늘려. 더.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끊어질까봐. 예, 여기 밀린단 말이죠. 밀리지 않게 찢어진 부분을 손 빼고 손 빼고. 여기 오른다. 그렇죠. 치면은 아무나 하나. 그래서 가급적이 아니 이거 다 바퀴 보내야 정도. 된다고? 여기서 이제 부러져요. 아까도 이렇게 그랬는데 되면. 또 그랬다. 예,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서 가면 여기서 안 돼요? 다시 밑으로 한번 왔다가 여기서 한 두 바퀴 정도 돌리시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나선형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밀봉이 되면 돼요. 여기 그러면- 밀착이 돼요. 그러면 이게 두 번 세 번 겹치게 되는데 관계없어요? 예, 여기는 관계없습니다. 대신에 이게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새끼줄처럼 꼬인 꼬이면 안 되고. 상태는 나무를 파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펴져 있는 상태는 좀 겹쳐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겹칠까봐 걱정했는데. 그렇게 해서 위에 올라가면 거는 또 겹치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얘가 부러지지 않도록 자, 이 상태에서 이거 손질을 타고 나야 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막 이렇게 너무 조심한다. 더 땡겨서. 이렇게 얘가 막 꼬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널쭉하지 않고 그러면은 나중에 얘가 뚫고 나오는데 애로장이 많아요. 어디를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비닐을. 이 비닐 비닐을. 자체가 나중에 이제 어디 여기서? 네네, 얘가 팽창을 하거든요. 팽창하면서 지금 막 옥지 춘향이가 됐는데 자, 이 상태로 마감을 해서 여기 한 1cm 정도 남겨요. 얘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무게 막 네네. 너무 감는다.